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금산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친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이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유학생이다 보니 종합보험은 들지 않아서 이 병원비를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20대 대학생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 초등학생 4명이 크게 다친 금산 추부면 등굣길 사고. 아동 양육시설에서 함께 등교하다 사고로 다친 아이들 중 2명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막막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A씨가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제제도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 스스로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서 그 치료비를 보전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을 것 같고요. 국내에선 90% 이상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유학생 등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종합보험 가입하신 분의 보험료는 통상 8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책임보험만 한다면 절반 이하일 거예요. 보험료 아끼려고 그런... 외국인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당사자의 책임 소홀에 앞서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자가 양성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지만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학교 근처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육사 이전은 대선 공약이 아니며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남에서 육사 논산 이전을 분명히 지역 공약이라고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군 수뇌부가 잇따라 육사 이전 반대를 천명하는 건 군의 이기주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충남도 역시 대선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에다 답례품까지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됩니다. 전국적으로 3조 원, 충남에서만 1,000억 원대 기부금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준비가 한창인데요. 지자체와 납품업체 모두 품목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정해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일종의 천수답처럼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더 생긴 것이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은 2008년 81억에서 제도가 정착된 2020년 6,700억엔으로 늘었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로는 3조 원, 충남은 1,000억 원대의 기부금이 초기에 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의 관건은 답례품이 될 전망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답례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답례품을 농특산품 등 현물과 관광상품 등 기획형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답례품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관광상품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귀농 귀촌 현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인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답례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역 업계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대부분 출향 인사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향수를 불러일으킬 농특산품에 주력하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답례품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에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 재정이 확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답례품에 따라 기부 여부와 기부금의 방향이 정해지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체할 공공기관들의 대전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내년 말까지 직원 40%가 먼저 이전한 뒤 2025년 이후 대전 역세권지구로 완전 이전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전 이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도 연말까지 직원 일부가 현재 공사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물류대란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센터 건립 공정률이 60%에 머물러 이전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대전시는 기상산업기술원의 경우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고 있고 임업진흥원 역시 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이벤트이자 가장 뜨거운 경기, 바로 김천 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지금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10,000명에 가까운 팬들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8년 만에 승격을 기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마음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2014년도에 승격을 한번 경험했던 팬으로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고요. 지금 팀 분위기 좋으니까 그대로 살려서 승격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화이팅!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밖에서 펼쳐진 밴드 공연에서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열기를 달궜습니다. 여기에 경기 시작과 함께 열렬히 노래를 부르고 깃발도 흔들며 응원을 펼쳤는데요. 홈앤어웨이로 치러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팬들은 열렬한 응원으로 상대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선수단도 지난해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강원에 역전패를 당해 승격이 좌절됐던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를 임하는 각오는 남다릅니다. 경기는 현재 양팀의 팽팽한 공방전 끝에 1대1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후반 레안드로와 이진현과 같은 득점력 좋은 공격진뿐 아니라 골 넣는 수비수 조유민까지 나서 상대의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천에도 언제나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권창훈과 이영재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는 만큼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오늘 경기를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김천으로 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과 토요일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대전 하나시티즌은 K리그 1부로 승격됩니다. 만일 이번 경기에서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이기고 두 경기 합산해서 김천 상무보다 더 점수를 낸다면 1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이 간절히 목말랐던 1부 승격을 올해는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수년간 완판 행진이 이어졌던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도안 신도시 분양으로 큰 기대를 모은 2-3지구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어제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전용 84제곱미터 9개 타입 가운데 4개 타입이 미달해 평균 경쟁률이 1.88대 1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분양했던 한화포레나 대전 월평공원도 2단지의 경우 690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면서 모순위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고분양가에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폐암과 간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은 초기에만 발견되어도 대부분 생존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피 한 방울로 대장암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곧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사망률도 10만 명당 17.5명으로 국내 암 사망률 3위입니다. 특히 1기의 5년 생존율은 90%지만 4기의 경우 5% 미만. 대장 내시경으로 진단하면 정확한데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분별 자멸 검사 등 간단한 방법은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대장암 의심 환자의 혈액 한두 방울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장암 바이오 센서에는 대장암 유무를 확인하는 색깔 센서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전기 화학 센서가 함께 있습니다. 센서에 대장암 환자와 일반인의 혈액에서 채취한 혈청을 떨어뜨리자 일반인 쪽은 푸른색으로 바뀌는데 대장암 환자 쪽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다시 흰색으로 돌아옵니다. 암에 걸리면 암세포에서 분비된 종양 표지자, 즉 특정 단백질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데 이 단백질을 잡아내 색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종양 표지자의 양도 전기화학적으로 증폭시켜 적은 양까지 잡아내 초기 암부터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 민감도를 올렸습니다. 색 변화가 감지가 되면 그럼 이게 대장암에 뭔가 징후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발현되는지는 저희가 전기화학 센서를 이용하면 정확한 수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순천향대병원 의료기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암 환자 혈액 샘플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품화할 계획으로 2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장암 진단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은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대장암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은 이 바이오 센서가 유방암 등 다양한 암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순서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방과 지역민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그 현실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TBC 박영은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른 시민들에게 지방의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든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개 이제 누가 광역의원이고 누가 기초의원인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네,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투표를 하셨고요. 하죠. 근데 누구를 지금 찍었는지는 모르시나요? 모르고 이제 당 보고 찍지. 시민을 대표해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의회는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입니다. 거대 정당의 정치 논리 속에서 지방정치는 지역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그리고 지역민보다 정치 이념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은 정치적 독점이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념을 바탕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하면서 지방 정치는 건전한 경쟁과 견제의 필수 조건인 다양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도식 속에서 지방 정치는 지역주의라는 묵은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정책을 내놔도 대구 시민이 길을 닫고 있었는 이유는 저네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지역과 지역민보다 중앙을 바라보는 지방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방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은 지방을 아는 사람이 바로 공천권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바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후보를 뽑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치 부활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지역 정당과 지방 유권자 연대체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 정당이나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치단체로 유럽 일부 지역은 지방의회 의석의 20% 이상이 지방 유권자 연대체 후보입니다. 굳이 정당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비정당 형태의 정치단체라면은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기초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1년 동안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지방정치에서 지방과 지역민의 존재와 가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지역의 몫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영훈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세종시 기업인 푸시풀이 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충청권 기업들은 상담 건수 209건에 수출 상담액 4,405만 5천 달러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로 베트남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전, 충남, 세종 기업들이 호치민에서 비즈니스 매칭데이 수출 상담회를 계속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6천 가구가 2시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조치원읍에 공급하던 수돗물 배수관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발생했으며 세종시는 인근 지역으로 공급하던 수돗물 배수관을 연결해 오후 1시쯤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배수관의 복구 작업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세종시는 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복합과학체험랜드가 본격 조성됩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의 복합과학체험랜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